오늘 오픈 특강 현장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인원을 방역 지침에 따라 제한하였고 사전 소독과 체온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저를 포함한 교수님들 그리고 촬영을 위한 모든 스태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소리가 작거나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게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묶음과정 총괄을 맡은 장안대학교 바이오 동물보호과 오유경 교수이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오픈 특강 수업을 하실 최승열 소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양성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양성 과정은 반려견 스타일링 전문가를 꿈꾸고 반려견을 사랑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과정입니다. 기본 이론과 실무 교육을 바탕으로 전문 자격증 취득은 물론 미래 반려동물 미용 산업을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 양성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묶음 강좌는 기초 실무 단계와 실무 심화 단계로 나누어 총 5개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 실무 단계에는 기초 반려견 스타일링, 반려동물의 이해, 반려견 기본 예절 훈련을 포함하는 총 3개의 강좌가 있으며 실무 심화 단계에는 반려견 컷 스타일링과 펫소품 디자인 강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묶음 강좌를 이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양성 과정은 묶음 강좌로서 총 5개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수는 각각의 강좌가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강좌별로 이루어지는 평가에서 총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을 받으신 분들이 강좌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강좌에 따라 퀴즈, 단답형 문제, 일반 과제, 실습 과제, 그리고 마무리 테스트로 평가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각 평가에서 받은 점수에 합산이 되어 60점이 넘었을 때 강좌 이수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혹시 이수증이 필요하신 학습자분들은 강좌의 TA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수증 발급은 강좌의 수강기간 종료 후 약 2주에서 3주 후에 발급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시다가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 혹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강좌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TA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강좌 운영에 도움을 주시는 TA는 물론 교수자와 장안대학교 K모크 지원팀에서도 수시로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분들께서 불편함 없이 즐겁게 강좌를 학습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묶음 강좌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에 활용하시는 것 외에도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반려인에게는 반려동물에 대해 더욱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반려동물과 서로 소통하며 또 건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반려견 기본 예절 훈련 특강을 하실 강사님, 다시 말하면 최승열 소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최승열 소장님은 현재 코리아 경찰견 훈련소 소장으로 계시면서 코리아 유기동물 보호 복지센터 대표와 한국동물 프로덕션 대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소장님을 모시고 우리 집 반려견과 함께 훈련하기 주제로 오픈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경찰관 훈련소 대표 최승렬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장안대학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내견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반려동물을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 내용들 또 잘못된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반려동물을 교육을 시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이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인일 겁니다. 그 성인인데 이 성인들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 반려견도 나와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강아지하고 우리 반려견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너무 다른 생각의 차이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우리가 강아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강아지도 하나의 개체고 우리도 하나의 개체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강아지의 생김 혹은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를 강아지를 연구하면서 대해야 됩니다. 우리 반려견들은 우리 인간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기 주인의 행동, 목소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강아지를 그냥 개라고만 판단하고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들었던 내용들, 과거에 기억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강아지를 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를 대할 때 먼저 강아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왜 일어나고 그 행동들을 일어난 원인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는 강아지를 케어하고 그 강아지한테 맞추면은 인간과 그다음에 반려견의 행동이 혹은 생활이 굉장히 즐겁고 윤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강아지를 대할 때는 먼저 이 강아지에 대해서 우리 강아지의 특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행동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려견들은 이 강아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 행동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강아지가 행동했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 행동은 차츰차츰 줄어드는 게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강아지와 우리 인간들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교육이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강아지와 반려견과 우리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규범을 서로 익혀가는 과정이고 교육이라 하는 건 그 교범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강아지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라면은 사람으로 표현한다면은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보통 3살에서 6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강아지를 대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반려견 교육을 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반려견 교육은 교육이 잘 돼야지 사람도 스트레스 안 받고 우리 반려견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교육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견들이 굉장히 발생하고 또 우리 반려견과 사람이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형태의 공동생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교육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3살에서 보통 6살짜리 어린아이인데 단지 말을 잘 못하는 아이다. 사람으로 말하면 벙어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강아지한테 반려견을 대하면은 반려견 교육을 한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인간이 원하는 교육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아지를 대할 때
어린 아이의 수준으로 강아지를 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가 우리가 강아지한테 대부분 사람들은 강아지한테 맞는 언어를 너무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하고 있으면 우리 강아지는 사람의 언어를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강아지의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강아지한테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지시어라고 표현합니다. 그 지시어는 간결하고 정당감 있는 지시어를 써야 돼요. 과거에는 강아지 지시어는 강하고 높은 어조로 써라고 말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날카로운 어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날카로운 어조는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앉아라고 말을 한다면 강아지한테 앉아라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나 앉아! 혹은 엎드려 할 때는 엎드려!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런 식으로 간결하고 다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강아지를 교육시킬 때는 무엇으로 하냐면은 첫 번째 강아지를 교육시키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 도구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는 간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강아지를 가져왔다. 그러면 강아지를 가져오게 되면은 음식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음식을 먹지 않는 강아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음식보다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은 보통 공이나 혹은 뭐 더미 혹은 뭐 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도구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음식도 안 좋아하고 간식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람의 칭찬을 더 좋아하는 우리 반려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반려견한테 그런 칭찬의 도구로서 굉장히 많은 쓰다듬을 해주고 웃어주고 그 다음에 내 몸 자체가 칭찬의 도구로 만들어져 가지고 강아지한테 전달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가르치는데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강아지가 우리가 이제 반려견을 교육시킬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도구입니다. 도구. 일단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강아지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처음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방 안에 키우는 개들이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대소변 훈련이라고 봐요. 근데 대소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대소변 훈련을 어떻게 하냐? 물론 훈련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대소변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배변을 하는 순간을 잡으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배변하는 순간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변하는 순간을 잡아야 되는데 그 배변하는 순간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 울타리를 많이 이용해요. 그럼 울타리 안에는 조건이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안에서 잠자리와 배변 패드를 같이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와 배변 패드를 같이 깔아 놓고 잠자리 내에서는 음식과 물을 항상 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케이지를 잠자리로 많이 사용하라고 권해요. 그래서 케이지를 넣고 케이지 안에 따뜻한 밤석을 넣고요. 그 다음에 밥을 줄 때는 항상 케이지 안에서 밥을 주고 케이지 안에서 주고 그 다음에 배변을 패드에서 하도록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강아지가 패드에다 배변을 할 때 그 행위에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배변에다가 배변 패드 할 때 예를 들어서 소변을 본다 그러면 시야, 시한다, 시한다 혹은 대변을 보면 응가 하는가 혹은 통합해서 이거를 화장실하고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강아지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하는 행동과 그 다음에 지시어와 간식을 연관시켜요. 그래 연관을 시켜가지고 자기는 나중에 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지시어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먼저 화장실이라고 하면은 강아지가 알아서 배변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주어줘요. 이런 식으로 배변을 하면은 배변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 이제 좁은 공간에서 울타리 내에서 소대변을 잘 본다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울타리를 차츰차츰 늘리고 또 패드를 차츰차츰 줄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배변 활동을 한다라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강아지가 배변 활동보다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산책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산책을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산책을 할 때 강아지 어깨끈을 매가지고 강아지를 앞에 끌고 나갑니다. 앞에 끌고 나가서 강아지가 마음대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남의 물건들을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냄새 맡고 배변 활동하는 게 강아지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일이다. 그걸 하지 않으면 강아지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불편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겁니다. 과거에 강아지들이, 우리 강아지가 반려견이 인간에게 오기 전에 자연 상태라면은 모든 걸 냄새를 맡고 확인을 하고 뭐 소대변을 다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하고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반려견들은 모든 먹이들은 음식은 주인으로부터 나와요. 인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먹이 활동들은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냄새를 맡고 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는 아주 이제 철을 모르는 말도 이제 막 배우는 어린 아이 데리고 다닌다 하면 호기심 때문에 길거리에 있는 남의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려 그러고 만질라 그러고 발로 찰라 그러고 또 소대변도 함부로 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교육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얌전히 그런 거를 다 절제하고 얌전히 가고 또 우리 소위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남의 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지 눈으로 보는 걸로 다 끝나버려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사회 규범이고 사회 예절입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려견들도 산책을 할 때는 항상 주인하고 같이 나란히 가는 산책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주인을 끌고 가고 또 자기 마음대로 냄새 맡고 소대변 아무데나 먹보고 이런 행동들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행동을 한 것들은 우리 강아지 반려견들은 결론적으로 주인의 가정교육이 잘 못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분 제가도 참 많이 보는데 강아지를 끌고 가면 강아지는 앞에서 헐떡거리면서 가고 주인은 뒤따라서 가요.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이걸 산책이라 그러는데 이 산책은 제가 봤을 때 산책이 아니에요. 강아지가 사람을 끌고 서로 말하면 밭갈이 하는 형상이에요. 젊을 때는 뒷다리에 관절이 강해서 관계없지만은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10년 정도 지난다 그러면 뒷다리에 관절염이 더 옵니다. 그 나중엔 다리를 저는 아이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뒷다리가 또 저르면서도 자기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아프지만 아프다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모르고 개는 개똥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산책은 우리 반려견과 사람이 나란히 가는 산책을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개가 산책 시에 앞서가는 산책을 한다면은 우리는 보통 서열상으로 이야기한다 하면 강아지가 나보다 서열이 앞서 있는 거고 저는 강아지보다 서열이 떨어지는 낮은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앞서가서 산책을 하는 보행은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산책이라 하는 건 적어도 나하고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소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정한 곳에서 소대변 쉽게 말하면 우리 반려인이 지정한 곳에서 소대변을 봐야지 우리 반려견이 자기가 보고 싶은 데서 소대변을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리더를 확보하는 길이 바로 산책 시에 소대변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 반려견이 보도록 하는 게 제가 철저하게 소대변을 리더를 확실하게 제가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먼저 간단하게 지금까지 강아지를 데려왔을 때 산책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교육을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교육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훈련사 생활을 하고 훈련을 많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훈련 이론이 참 없구나 이래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반려견 훈련 학습 발달 5단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습 발달 5단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코리아 학습 발달, 코리아 견 학습 발달 5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동기부여의 단계입니다. 이 동기부여의 단계는 뭐냐 하면은 우리 견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끌어내는 단계입니다. 이거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기억 니은을 처음 배우는 아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한테 강제로 책상에 앉히고 공부해! 라고 한다라면 이 아이는 공부를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아이한테 조건을 제시해야 돼요. 너가 지금 나랑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좋아하는 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빵을 되게 좋아한다 치면은, 너가 공부를, 한 페이지를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한다면은, 요 빵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 제시를 하죠.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까? 그 빵을 먹기 위해서 한 페이지의 분량의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반려견도 마찬가지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끌어내야 돼요. 강제로, 특히 우리 강아지 교육은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강아지 동기부여를 시키려면 어떻게 할까? 간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간식을 가지고 있다가 주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할까? 아, 이 사람, 우리 주인 앞에 있으니까 나는 간식을 얻어먹을 수 있구나. 혹은 또 공놀이를 해줘. 공을 놀다가 공을 숨겨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얘랑 우리 주인이랑 같이 공놀이를 할 수 있지? 이런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끌어냈을 때 우리는 반려견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동기부여 단계. 견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끌어내는데 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식이나 공이나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념인식의 단계입니다. 개념인식의 단계는 내가 쉽게 말하면 훈련자가 원하는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에 지시어를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친다면 우리가 키읔이라고 하는 글씨를 쓰게 된다면은 키읔의 모형을 먼저 가르쳐줘요. 키읔의 모형을 보고 여기 키읔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키읔의 모형도 보여주지 않고 키읔이야, 키읔을 써라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반려견을 이렇게 한다고 앉아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간식을 이용해서 먼저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강아지한테 간식을 이용해서 먼저 간식을 내가 간단하게 강아지 제일 처음에는 코앞에 때리다가 그 다음에 눈 쪽으로 간식을 가다가 머리 위로 자꾸 간식을 가다 보면은 이 반려견 자동으로 앉게 돼요. 이때 앉게 됐을 때 그때 앉아의 행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앉아라고 말을 하고 간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는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은 간식을 손에 잡고 앉아를 모르는 아기한테도 앉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강아지 입장에서는 앉아는 뭐야? 간식이 앉아라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만들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저는 침묵을 해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원하는 행동을 만들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만들고 난 뒤에 앉아라고 말을 하고 바로 간식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앉아를 행동을 만들고 간식을 주고 이거를 개념 인식의 단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복 흡사의 단계라 그래요. 반복 흡사의 단계는 반복 흡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반복 흡사를 통해서 그 행동을 지시어에 맞는 행동을 유지 및 습관화시키는 단계를 우리는 반복 습관의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치면은 만약에 기억을 내가 처음에 이제 처음에 모형을 보고 써요. 모형을 보고 쓰고 그다음에 그 기억을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연속해서 해야 돼요. 기억 이렇게 계속해서 써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 앉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강아지한테 앉아를 가르친다라면 앉아 해놓고 걔가 앉는 순간에 보상을 해주고 또 앉아 하고 앉는 순간에 보상. 이때 앉아를 할 때 어찌냐면 첫 번째 앉아 하고 보상을 해주고 이 보상을 바로 입에다 바로 넣어주면은 이 반려견이 계속 연속해서 앉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앉아 해놓고 간식을 바로 옆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반려견은 다시 일어서서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서 간식을 주워 먹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어섰을 때 앉아라고 말하고 앉았을 때 간식을 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앉아의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유혹의 단계입니다. 시험의 단계라 그래요. 보통 시험의 단계인데 이 시험의 단계는 뭐라 하면은 각종 유혹을 통해서 그 지시어에 맞는 행동을 확실하게 알고 있냐 모르냐를 확인하는 단계. 그러면 유혹은 어떤 유혹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인 유혹도 있고 대견 유혹, 대물 유혹이 있습니다.
대인 유혹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행을 한다 칩시다. 보행을 하는데 옆에 강아지를 몇 마리 세워놔요. 묶어놔요. 그러면 보행을 할 때 나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이 강아지한테 이끌려가고 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때 교정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됐나 확인하는 단계인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냐면은 교정사슬을 사용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이 교정사슬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시중에 알고 있는 초코체인 아시죠? 초코체인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근데 초코체인을 초코체인이라 표현하지 않고 저는 교정사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단계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시험을 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니은을 치는데 내가 우리가 이제 받아쓰기 하죠. 기억 쓰라고 하는데 니은을 쓸 수도 있고 띠것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내가 기억을 써야 되는데 니은이나 띠것에 유혹돼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글씨를 쓴다는 거야. 이때는 어때요? 그 가르치는 사람한테 혼을 나게 되는 거죠. 또 음성으로도 혼을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질책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 유혹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조합의 단계입니다. 이 조합의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하나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단계를 우리는 조합의 단계를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자음과 모음을 합쳐져 가지고 글씨가 만드는 것처럼 간이나 간, 뭐 나, 라 이런 식으로 글씨가 만들어진 단계를 조합의 단계랍니다. 그래서 강아지 교육을 시킬 때는 항상 이 조합의 단계를 잘 이용해가지고 교육을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훌륭한 훈련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견 학습 발달 5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부분을 한다라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시범적으로 먼저 그러면 우리 반려견 옆에 있는데 이 반려견에게 먼저 학습 발달 5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라브라도 리트리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앉아를 가리킨다라면은 얘가 서 있었어요. 이 서 있는 상태에서 너무 잘 앉는데 야 이리 와. 간식을 이렇게 줬습니다. 처음에는 낮게 간식을 줘요. 낮게 간식을 주다가 앉아를 먼저 개념의식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간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기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개념의식 단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앉아를 모르는 개라면 이렇게 간식을 주고 이거 좀 더 위로 간식을 줘요. 또 좀 더 위로 간식을 줘요. 앉았죠? 앉는 순간에 앉아! 라고 말하고 주는 겁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해서 손을 들고 있으면 앉아요. 앉아! 하고 간식을 떨어뜨려요. 간식을 먹겠죠? 안 먹어. 다시 앉아. 잘했어.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앉아 라고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에 지시를 부여했어요. 이거를 개념인식의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인식 단계 끝나면은 이제 반복도 단계는 제가 지시를 먼저 내려요. 걔가 만약에 서 있다라면은 앉아. 거기다 잘했어요. 이렇게 주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앉아. 잘했어. 그런데 훈련의 끝은 뭐냐면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츰 이제 행동 줄이기가 들어가요. 행동 줄이기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내가 행동을 얘한테 나의 행동을 굉장히 얘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차츰 행동을 줄여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말로만 내가 앉아 하더라도 우리 강아지가 앉도록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섰을 때 앉아. 잘했어. 그리고 또 다시 움직이고 앉아. 네. 얘는 우리 반려견은 내 손에 있는 간식을 보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손을 이제 줄여가는 거예요. 다시 또 세우고 앉아. 잘했어. 이렇게. 다시 네. 앉아. 잘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우리가 개념의식과 반복 흑달의 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혹 단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자. 보행을 할 때 유혹 단계를 가르치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데 보행을 내가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누군가가 옆에 장애물이 있다든가
간식을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옆에 간식을 놔뒀겠어요. 이렇게 간식을 놓고 제가 옆에 갑니다. 같이 가자. 갔을 때 간식 안 돼? 하고 이렇게 살며시 안 돼라고 말하고 줄을 당깁니다. 요거를 교정을 한다고 표현을 하죠. 가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간식이 있어요. 간식을 보다가 안 보잖아요. 그러면 잘했어요. 칭찬해주고. 가자. 다시. 가자. 이렇게. 보행을 하다가 안 가면, 안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보행. 이거를 유혹 단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조합의 단계는 바구니가 있다라면 바구니 좀 주세요.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하나의 행동으로 만든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행을 전혀 모르는 아이한테 바구니를 물리고 간다. 이거는 되게 좀 힘든 일이에요. 강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강아지가 바구니를 먼저 무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가죠. 이렇게 강아지 물고 그다음에 나. 그리고 처음에 초보개가 바구니를 못 무는 애들은 바구니를 무는 순간에 바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바구니를 무는 순간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얘는 얘한테 뭔 생각하냐? 이 간식을 먹으려면 바구니 물어야 된다는 거. 이거 기다려줍니다. 조금. 그러면은 가자. 가자. 옳지. 잘했어. 이런 식으로. 입이 조금만 더 가면은 바로 보상이 이루어져요. 가자. 옳지. 잘했어. 이거 조금 더 잘하다가 조금 있으면은 가자 하고 1초 있다가 잘했어 보상해주고. 또 가자. 2초, 3초 있다가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됐어요. 잘 되면은 가자 하고 조금 걸어와. 가자가 앉아. 보상해주고.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제 조합의 단계는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이죠. 바구니를 무는 행동과 보행하는 행동.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 돼. 앉아. 가자. 이렇게 바구니 물리고 가자. 이렇게 보행을 하는 이게 바로 조합의 단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앉아. 잘했어. 나. 잘했어. 기다려. 그 다음에는 이제 산책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산책을 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집에서 먼저 방 안에서 내 개들을 보행하는 연습을 먼저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지금 우리가 산책을 하는 것도 개념의식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산책할 때도. 그럼 산책에 대한 개념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산책을 할 때 첫 번째 문제는 산책 교육도 안 하고 바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가 앞서가고 또 사람은 뒤에서 당기고 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데 산책을 할 때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산책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린아이가 제일 처음에는 네 발로 걷습니다. 기어다닙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나무나 혹은 엄마나 사람을 붙잡고 서요. 일어서요. 그래서 일어섰다가 일어서고 난 뒤에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한 발을 떼는 단계가 됩니다. 한 발을 떼고 난 뒤에 한 발 떼고 나면 두 발 떼고 그 다음에 세 발, 네 발 이제 걷기가 시작하겠죠. 걷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뭐야? 잘 걸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뛰어가는 단계까지가 우리가 걸음걸이의 목표라면은 우리 강아지를 생각하면은 우리 강아지가 반려견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그냥 우리 나이가 보행을 모를 때는 그냥 기어다니죠. 우리 강아지도 마찬가지. 혼자 보행을 모를 때는 혼자 막 기어다닙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고 혼자서. 그러나 강아지가 우리 어린아이가 첫 번째 나무나 무엇을 잡고 일어서는 상황이 발생돼요. 일어서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사람 옆에 나란히 있는 상태입니다. 요걸 우리는 기본 자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기본 자세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기본 자세를 완벽하게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 발 한 발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기본 자세도 되지 않은데 막 뛰어가려고 강아지랑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럼 먼저 기본 자세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는 간식을 내가 가지고 있고 간식을 줘요. 간식을 주고 있다면 이미 동기부여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간식을 듣고 옆에서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기본 자세는 개의 앞발과 훈련자의 바지 재봉선이 나란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선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건 어린아이로 말하면은 걷지 못하는 애가 스스로 일어서 가지고 이제 걸어가기 위해서 중심을 잡는 상황이 돼요. 네, 그러면은 잡는 방법은 이 간식을 이용해. 이렇게 간식을 해서 얘가 내 따라오게 만듭니다. 손을 따라와서 항상 옆에 오게, 이렇게 옆에 오게 되면은 간식을 받아 먹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간식을 주는 겁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간식을 주고, 물론 리더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거 없이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식을 연속해서 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먼저 기본 자세 만드는 연습을 합니다. 기본 자세 만드는, 가자, 이렇게 주고, 또 가자, 또 가자, 가자, 또 좌로도 가자, 또 오른쪽으로 가자, 뒤로도 가자, 앞으로도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행 상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초보자 입장에서는 잘 모른다 하면은 주위에 벽을 이용한다면은 벽을 이용해서 이 보행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먼저 기본 자세를 완벽하게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기본 자세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첫 발 한 발을 가는 겁니다. 한 발을 갈 때는 오른발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가자 라고 말합니다. 또 놓고 가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우리 반려견의 입장에서는 항상 사람 옆에 가는 일이 보상을 받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라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자세에서 제대로 될 때 가자, 기본 자세 되고 그 다음에 가자 하고 이렇게 갑니다. 정상적으로 가다가 또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이 교육은 특히 보행 훈련을 할 때는 처음 시작과 끝을 잘 만들어야 돼요. 시작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시를 내리고, 끝은 뭐야? 보상을 해주는 게 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할 때 신호가 우리는 가자라고 합니다. 가자 하고 가요. 이렇게 가다가 잘했어 하고 줍니다. 또 가다가 가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걷는 연습과 뒤로 걷는 연습을 항상 간식을 이용해서 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앞으로 가다가 잘했어 하고 보상을 해주고, 또 뒤로 가자, 가자,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보행이 되고, 그 다음에 보행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야? 우리가 밖에 산책을 할 때는 꼭 요즘은 리더줄을 매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리더줄을 맬 때는 이렇게 매는데, 이 줄은 항상 느슨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리더줄 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행을 하려면은 줄을 이렇게 당겨요. 이런 식으로 가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라면은 강아지 입장에서 뭐냐, 항상 목이 조여져요. 항상 목이 조여지기 때문에 사람 옆에 있는 거는, 같이 나란히 보행하는 거는 굉장히 목 아픈 일이다, 불편한 일이야 라고 강아지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려견이 이걸 배우지 않기 위해서는 줄은 느슨하게 잡아야 돼요. 느슨하게 잡고, 이 줄은 용도는 뭐냐 하면은 잘못할 때만 목이 살짝 당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안 돼? 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러면 옆에 오겠죠. 다시 또 떨어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줄 당김도 안 돼? 네. 줄을 안 돼란 말을 하고 난 뒤에 줄을 당겨야 됩니다. 안 돼 하고 줄을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은 이 줄 잡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강아지 자체가. 그래서 줄 잡을 때 손을 이렇게 잡고 가자. 느슨하게 잡아야 됩니다. 약간 U자를 그리도록. 이렇게 잡히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느슨하게 가자. 이렇게 해서 가자 해가지고 산책을 가요. 산책을 가는데 오른손으로 잡든 왼손으로 잡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은 줄을 잡을 때는 이렇게 느슨하게 잡고 산책을 해야지. 가자. 산책을 해야지 강아지가 항상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 산책을 할 때마다 이 산책이 완벽하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항상 보상물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물을 이렇게 주도록 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 옆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산책을 하도록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짖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강아지가 엎드려. 대부분 사람들이 강아지가 짖을 때 짖지 마를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짖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짖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우리 집의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짖을 수도 있고, 또 반가움에 의해서 짖을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 집 반려견이 왜 짖느냐, 짖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인을 분석하면은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부분에서 우리가 처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짖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잘못하고 있냐, 예를 들어서 누가 초인종을 불러서 강아지가 짖는다, 또 낯선 사람이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했을 때 강아지가 신나게 짖을 거예요. 그럼 짖을 때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은 대부분이 짖지 마 막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강아지 앞에 딱 섭니다. 근데 강아지가 바보가 아니죠. 옆에 돌아와서 또 짖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짖게 되고, 또 강아지 짖으면 어디가? 짖어가 안아져 버려요. 안아주면 강아지 입장에서 무엇이 되냐? 아, 내가 짖으니까 우리 주인이 나를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짖으면 그 강아지를 가둬버려요. 가둬버리니까 강아지는 뭐야?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들어오게 되니까 나는 방 안에 또 갇히게 되네. 감옥 생활을 하게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 강아지는 뭐야? 다음에 그 유사한 행동 혹은 유사한 사람이 오게 된다면 다시 더 열심히 짖죠. 왜? 저 사람이 오고 나면 나는 또 감옥에 갇혀야 돼.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짖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 강아지한테 짖지 마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짖지 마를 어떻게 가르치냐? 짖지 마의 행동에 개념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개념인식을 시키냐? 강아지가 평상시에 우리는 간식을 준비합니다.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강아지가 짖지 않을 때 조용해 라고 말하고 간식을 줘요. 또 조용해 하고 간식을 주고, 그렇게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하루에 보통 3번에서 5번 반복을 하게 되고, 한 번 실시할 때는 한 50회, 30에서 50회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러고 간식은 잘게 잘라요. 간식은 잘게 잘라서 조용해 하고 입에 넣으면 꼴딱 삼킬 정도의 간식을 준비해서 우리는 강아지한테 그렇게 조용해 하고 간식 주고 조용해 하고 간식을 줍니다. 그러다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약간의 지점을 만듭니다. 약간의 지점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 약간의 지점을 만들 때, 그때 내가 짖지 마라고 한다라면은, 얘가 짖지 마를 제대로 배운 아이라면은 짖지 마의 말에 반응을 해가 짖지 않아요. 그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짖지 마라 했는데도 계속해 짖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짖지 마라는 언어를 제대로 못 배웠다든가, 아니면은 밖에서 주어지는 자극이 너무 컸다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조절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짖지만은 쉽게 배울 수 있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한 반응에 얘가 짖을 때 약하게 짖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반응보다 조금 더 센 반응을 만들어가지고 짖지마라고 할 때, 짖을 때 짖지마라고 하고, 나중에는 아주 센 반응에도 짖을 때 짖지마 혹은 조용해 하고 할 때 보상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용해를 가르친다라면은 가정에서 막 쓸데없이 많이 짖고 하는 개들은 또 얌전한 강아지로 변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가정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반려견을 키울 때 반려견을 필요하면은 집안에서 가두어야,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지 생활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케이지 생활을 할 때 케이지에 어떻게 하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케이지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처음 강아지를 바로 케이지에 사오자마자 케이지에 넣어버리고 문을 딱 닫아버려요. 문을 닫아버리니까 강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불안하고 빨리 나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죠. 소리 지르고 나온다고 막 소리 난리치기죠. 이때 어디가 주인은 그걸 못 참고 강아지를 바로 풀어줘 버려요. 그래서 강아지가 무엇을 배우냐? 아, 내가 갇히면은 신나게 소리 지르면은 나한테 열어줄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강화돼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들어가는 순간 안 열어주면은 더 세게 되겠지 해서 나중에는 케이지 생활을 할 수 없는 개로 변할 수가 있죠.
그러면 케이지 생활을 어떻게 가르치냐? 첫 번째는 케이지를 갖다 놓으면은 잠깐 케이지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사료 간식도 좀 주시고. 케이지 생활을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케이지 생활시킬 때는 이렇게 케이지를 쳐다만 봐도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리 와.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가까이서 줍니다. 보상을. 이렇게 보상물을 앞에 놔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안쪽으로 놔요. 그래서 차츰차츰 보상물을 완전히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 인식을 시켜야 돼요. 아무런 말을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식만 놓습니다. 이렇게. 간식을 놓다 보면 자기 스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담한 강아지는 바로 들어가는데 소심한 애들은 바로 안 들어가요. 의심을 하게 돼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쉽게 못 들어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리 와 나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간식을 처음에는 가까운 데서 간식을 줬다가 차츰차츰 안쪽으로 넣어서 나중에 몸 자체가 들어갈 때 이때 뭐라고 하냐면 하우스 혹은 집으로 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으로 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집에 들어가면 찾아 먹어 이리 와. 그 다음에 다시는 나 밑에까지 던져요. 이렇게 던지면 들어가면 집으로 오라고 말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주고 바깥으로 먹어. 그리고 이제 집으로 라는 명령이 이렇게 신속하게 들어갈 때는 집에다가 엎드려를 가르쳐 놨습니다. 엎드려 후에 이렇게 보상을 또 해줘요. 그 다음에 또 엎드려 해놓고 1초 후에 보상해주고 또 엎드려 해서 2초 후에 보상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10초 후에 보상해주고 처음에는 문을 떼고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얘가 잘 익숙해지면은 그때면은 눈을 달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집으로 오라고 말했을 때 적어도 들어가서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는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을 달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게 5분 동안 이 반려견이 케이지 안에 있기를 원해요. 5분 동안 반려견한테 케이지한테 있기를 원하는데 얘가 4분 만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4분 만에 나올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 가지고 3분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분에서 충분히 보상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4분으로 시간 늘리고 차츰차츰 시간을 점점 늘려서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에 얌전히 있는 강아지로 만드는 길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문을 다시 달아요. 문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닫아놓고요. 그 다음에 간식을 요 틈새로 줍니다. 이렇게. 또 다시 기다려 혹은 집으로 오라고 말하고 간식을 줘요. 그 다음에 기다려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처음에는 내가 보는 데서 이 행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지점에는 어느 정도 잘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 자리에서 내가 벗어납니다. 개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와가지고 또 보상을 해줘요. 또 여기 잘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 또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시간을 조금 더 오래 있다가 되돌아와서 보상을 해줍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강아지가 답답함을 느끼고 밖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상황이 발생돼요. 이때 얘가 어떤 표현을 할게요. 이 표현은 앞발로 문을 걷는다든가 혹은 소리를 지른다든가 짖는다든가 이런 행동을 할 텐데 이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잠시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조용해졌을 때 그때 문을 주고 나오든가 아니면은 간식을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반려견이 케이지 생활을 적응하도록 하면은 여러분이 반려견 교육에 가장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앉아, 엎드려 이런 교육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엎드려 교육은 어떻게 시키냐? 엎드려 교육도 앉아서 개념의식이 되게 중요해요. 이미 얘는 동기부여에 대해서 간식을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앉아 상태에서 엎드려 행동을 만드는데 엎드려 행동을 만드는 동안에 또 아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럼 행동을 만들 때는 앉아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먹이를 코에서부터 조금 더 차츰차츰 내려서 바닥에까지 팔을 엎드리도록 합니다. 그거를 개념의식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또 줘요. 또 이렇게 줘요. 이 주다 보면은 얘가 몸을 내려 이렇게 엎드려 잘했어. 또다시 앉아 시키고 또다시 똑같은 방향으로 여기서는 엎드릴 때까지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다시 앉으시고 그 다음에 엎드려 잘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행동을 만들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엎드려 하고 보상을 해주세요. 이걸 개념인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개념인식에서 반복적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손이 간과 동시에 얘가 바로 엎드려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 이때 이렇게 엎드리는 순간 손과 같이 몸이 같이 따라올 때는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때 지시어를 내가 먼저 내려요. 엎드려 잘했어. 앉아 엎드려 잘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마지막은 말로만 하는 엎드려 하기 위해서는 행동 줄이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화표 놓고 엎드려 잘했어. 앉아.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강아지한테 가까이 가는 손을 좀 더 거리를 늘려요. 엎드려 잘했어. 잘했어. 앉아.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이제 줄이겠죠. 손의 위치를. 엎드려 잘했어. 그 다음에 앉아. 이제는 손을 동작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엎드려 해보겠습니다. 엎드려 잘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엎드려를 시킨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이 엎드려도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엎드려를 할 때도 만약에 유혹 단계를 만들고 싶다라면은 주위에 다른 강아지를 놓든가 음식을 놓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엎드려 할 때 엎드렸을 때 이게는 이제 완벽한 그 반복자 단계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는 유혹 단계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리 와.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보행 강아지를 반려견 훈련시킬 때 중요한 거는 뭐 반려견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렀을 때. 이 불렀을 때 부름에 즉각적으로 와야 되는데 부름에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 반려견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산책을 한다든가 혹은 강아지 줄을 높이 놓쳐가지고 우리 반려견이 딴 데로 갔을 때 불러야 때 신속하게 와야 돼요. 또 위험한 상황에서도 불렀을 때 와야 되는데 만약에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다라면 우리 반려견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부를 것인가 부르는 방법 먼저 부르는 거에 대해서 이료에 대해서 개념인식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강아지는 이미 동기부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간식을 이용해서 오도록 하는 훈련. 이제 가까이 줍니다, 간식을. 개념인식 단계를 할 때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가까이 오도록 간식을 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오면은 행동은 뭐야? 가까이 와서 내 앞에 앉는 게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줘요. 이렇게. 그럼 와서 앉게 돼요. 앉아. 그리고 다시 또 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잘했어. 옳지, 잘했어. 그 다음에 다시 또 행동을 만듭니다. 간식을 이용해서 네, 이리 와. 또 다시 이게 바로 이제 이리 와의 개념의식이에요. 네, 이리 와 하고 보상해주고 손과 동시에 바로 간식을 보여준과 동시에 가까이 왔어요. 이때 뭐야 이제는 이리 와 단계가 끝나고 반복 단계, 개념의식 단계가 끝나고 반복자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이제는 반복자 단계에서 내가 지시어를 먼저 내려요. 이리 와. 잘했어. 또 빠지고 이리 와. 네. 네. 이렇게 또 다시 앉아.
앉아니 배웠기 때문에 앉아서 이리 와. 네. 앉아. 이리 와. 이런 식으로 이리와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 반려견은 이리와가 지금 반복 단계를 잘 하고 있죠. 그 자리 앉아. 이리 와. 이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행동을 줄여서 말로만 오도록 하는 훈련. 말로만 이리 와. 이래서 딱 붙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반복단 단계가 거의 끝난다고 보죠. 그리고 이 반복단 단계 끝나면 언제냐? 얘가 이 정도 배웠다. 이거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똑같은 행동을 연속으로 10번을 했을 때 보통 80% 이상 됐을 때 일단은 적당히 배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100%다 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반복단 단계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이래줄을 매죠. 이래줄을 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위에 또 유혹물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리 와 했을 때 오면은 이를 보상해주고 만약에 유혹물에 이끌려서 안 온다 그러면 바로 리더줄을 당겨서 교정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지 않으면은 교정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집에 보통 이제 훈련이 보통 강아지들을 가지고 할 때 우리가 반려견한테 악수손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장기로서 악기손을 가르치는데 악수손을 가르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간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간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 손 위에 간식은 입으로 못 먹고 내 발을 건드리면 간식을 먹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는 목줄을 살며시 잡고 이렇게 놔요. 이렇게 놓으면은 강아지 입장에서는 발을 세게 될 겁니다. 박수. 얘는 지금 이제 교육이 된 애라서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다리를 들어요. 이렇게. 내가 오른발로 고개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얘가 못 먹게 돼요. 그럼 먹으려고 이렇게 든다는 거 손을. 이때 준다는 거죠. 맞아. 먹어.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줄을 잡고 목줄을 잡고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입이 못 내려가야 돼 이상. 그러면 걔는 본능적으로 입이 못 내려가니까 발로서 뺏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발이 올라가는 순간이 우리가 뭐냐면 개념식 단계예요. 발을 올려가는 게 내가 원하는 행동이라 하면은 이 발이 올라가는 순간에 악수라고 말하고 보상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네, 올라갔지 악수 이렇게 주는 겁니다. 다시 또 개념식 단계에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악수 네, 이렇게. 다시 또 악수. 지금은 이제 제가 손이 나가는 동작과 얘 발이 나오는 동작이 같아요. 이때는 뭐야? 이제는 반복달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제가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악수 이렇게. 또 악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악수를 가르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는 간식을 이용해요. 이렇게 손에다가 간식을 이용하다가 악수가 잘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간식을 내가 들고 있으면서 양쪽으로 들고 있습니다. 간식을 양쪽으로 들고 있으면서 악수라고 말하고 간식을 이쪽 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식을 양쪽으로 들고 악수라고 말하고 주는 손은 간식이 여기가 아니고 왼손으로. 그래서 몇 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냐. 그 다음 단계는 간식을 양쪽에 안 하고 왼쪽 손에만 간식을 잡고 오른손은 간식을 있는 듯한 진영만 보입니다. 악수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줍니다. 다시 악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손에다가 냄새 달라 하다가 나중에는 뭐야 손이 바뀌는 걸 알고 얘는 고개를 돌립니다. 악수 손에 있는 거 없어요. 손에 왔어 보였죠. 다시 한 번 더 악수 이제는 봐요. 손을 안 쳐다보죠. 냄새는 안 맡고 다시 악수 이렇게 악수를 가리키면 되고 이쪽 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대 방향으로 내가 방향만 바꾸고 하시면 됩니다. 악수 잘했어요. 손 악수 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된다라면은
일반 가정에서 키우시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반려견의 교육은 학습 발달 5단계에서 준해서 한다라면 굉장히 쉬울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반려견을 키우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아지의 수준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훈련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상이에요. 보상물을 내가 어떤 보상물을 줄 것이며 또 어떤 타이밍을 줄 것이고, 또 우리 반려견이 가장 좋아하는 보상물이 뭔가를 생각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간식을 꼭 간식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사료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 사료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간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 좋은 점은 뭐냐면은 사료는 영양이 종합 영양식이기 때문에 어떤 영양 불균형이 오질 않아요. 그러나 간식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된다 하면은 사료를 먹지 않고 영양 불균형도 오고 또 비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를 권장하고, 또 교육을 할 때는 밥 시간을 별도로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육하는 시간에만 밥을 준다라면은 밥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킨다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훈련 효과가 오히려 더 극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먼저 이 강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또 실제 이 강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보행은 이렇게 사람과 같이 나란히 왼쪽에서 걸어가는 보행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보행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이 강아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항상 강아지는 언젠가 나한테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걸어간다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옆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엎드려, 앉아, 악수, 악수, 손, 잘했어요. 차렷, 앉아, 엎드려, 굴러, 이리 와, 앉아, 돌아, 앉아, 잘했어. 가자. 옆에 붙어. 앉아, 옳지. 집으로, 엎드려, 이리 와, 돌아, 앉아, 가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누구나 훈련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큰 개든 자연견이든 학습 발달 5단계에 준해서 하시면 되고, 또 훈련은 강아지가 생각하는 수준, 우리 강아지의 수준을 생각해서 제가 교육을 한다라면은 누구나도 강아지 반려견을 키우는 데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은 리트리버를 보여드렸는데 좀 더 작은 아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온 아이는 포메라이언입니다. 포메라이언이고, 이 포메라이언이 교육을 하면은 또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화장실, 그리고 배변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제가 먼저 지시를 내렸어요. 그 법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상을 해줬어요. 안 돼, 이리 와. 화장실. 잘했어. 이렇게 배변 훈련을 할 때는 이렇게 내가 지시를 먼저 내리고 그 행동에 보상을 해줍니다. 이리 와, 봐라, 이리 와. 화장실. 옳지. 내려와, 화장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포메라이언 바라의 간단한 장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바라, 올라가, 지붕. 옳지. 앉아.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옳지. 안녕하세요. 잘했어. 다시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잘했어. 그 다음에 악수 손으로 할게요. 악수. 옳지. 손.
악수, 손, 악수, 손, 잘했어. 그 다음에 턱, 잘했어. 턱, 잘했어. 턱, 잘했어. 그 다음에 차렷, 바로 차렷, 기다려. 그래서 고수 경례를 할게요. 경례, 경례, 차렷, 경례, 옳지. 경례, 잘했어. 그 다음에 지저도로 한 번, 두 번, 세 번 짖는 것까지 해볼게요. 한 번 짖어. 두 번. 잘했어. 세 번 짖어. 잘했어. 옳지, 잘했어. 내려와. 그러면은 이제 불 켜는 동작 해볼게요. 불 켜. 잘했어. 다시 불 켜. 불 켜. 불 켜. 옳지. 끄고 있지 말고. 다시 불 켜. 봐라, 불 켜. 옳지. 불 켜. 불 켜. 아니야, 불 켜. 불 켜. 봐라, 불 켜. 옳지. 불 켜. 옳지, 잘했어. 불 꺼. 잘했어. 잘했어.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엎드려. 엎드려. 앉아. 차렷. 엎드려. 뒤로. 이리 와. 헤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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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리 와. 자. 화장실. 옳지. 잘했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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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우리 돌고.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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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굴러. 굴러. 안 돼. 이리 와.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엎드려. 굴러. 옳지. 굴러. 굴러. 옳지. 엎드려. 잘했어. 엎드려. 안 돼. 엎드려. 기다려. 엎드려. 빵. 잘했어. 잘했어. 옳지. 바로 집으로 들어가. 아니야. 내려와. 내려와. 집으로 들어가. 문 닫아. 잘했어. 다시 집으로. 문 닫아. 옳지. 잘했어. 집으로. 닫아. 잘했어. 기다려. 기다려. 지금까지 제가 너무 뭐 준비 없이 두서 없이 그냥 훈련 강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한테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너무 유익한 정보를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랑 이렇게 사이가 좋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하고도 사이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 소장님의 귀한 그 정보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질문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었는데 처음 보는 강아지가 저를 보면서 으르릉 거리더니 막 컹컹 짖어대요. 왜 그러는 건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이 채팅으로 들어왔거든요. 우리 소장님 좀 답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처음 보는 강아지가 짖는다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 강아지는 처음에 자기가 과거에 어떤 그 사람 만난 사람과 비슷한 상황한테서 어떤 위협을 느꼈다든가 혼을 났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짖게 되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짖는 건데, 이렇게 짖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다려 준다는 거야. 혹은 이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은 그 강아지와의 친점은 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으셨죠?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강아지가 주인이 없을 때 배변 패드 위에 변을 잘 보는데 주인이 옆에 있는데도 관심을 안 줄 때는 아무데나 소변을 봅니다.
대변은 어느 경우에 잘 도록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네. 대부분 소대변을 못하는 경우가 어떠냐 하면은,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고 대부분 개들이 주인이 없을 때는 잘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강제로 혼을 나면서 배운 강아지예요. 자기는 이 패디에 싸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혼나기 때문에 패디에 싸는 경우는 주인이 있을 때는 싸고 없을 때는 안 싸는 경우고, 그다음에 또 주인이 없을 때는 잘 싸는데 주인이 있을 때는 잘 안 싸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뭐냐 하면은 이 강아지가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관심을 받고 싶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소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하지 않는 곳에 쌀 때는 어떻게 하냐? 완전 무시해버려요. 원하지 않는 곳에 쌀 때 무시하고 완전 못 본 척하고, 원하는 곳에 쌌을 때 굉장히 큰 폭풍 칭찬을 한다라면은 이 부분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아지랑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우리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강아지의 마음을 읽으면 강아지랑 정말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질문들이 지금 많은데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받는 거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먼 곳에서 오셨는데 오늘 질문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강아지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5개월 정도부터 가족들이 나갈 때 부들부들 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장님? 먼저 이 강아지가 부들부들 떠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 원인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지금 제가 어떤 원인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나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부들부들 떨 때는 뭔가가 얘가 찬물단 혹은 긴장을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나갈 때 강아지한테 간식을 주는 거예요. 간식을 주고 이 간식에 관심을 가질 때 내가 나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 때는 얘가 모른 척해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얘가 부들부들 떠는 상황이 끝났을 때 애가 강아지한테 어떤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한다든가 간식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한다 하면은 부들부들 뛰는 상황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아지의 마음을 좀 읽으니까 강아지의 하는 행동들을 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질문들이 또 있는데 그 질문들은 좀 아쉽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오늘 그 장시간 동안 우리 소장님, 우리 바라랑 럭키랑 아주 너무 유익한 그 정보를 주셨어요. 우리 소장님께 다 같이 주모를 보시는 학생들도 또 수강생들도 다 같이 마음의 박수. 자,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